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실수, 그리고 한술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형 타입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바이트, 저는 네 가지가 있어요.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라고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타입은 크기가 달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형 타입은 값을 저장한다 라는 이야기 했었죠. 값을 저장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물 마시려고 하면 작은 컵도 있고 큰 컵도 있잖아요.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라고 불리는 거는 1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쇼트라고 불리는 건 이거 2배만큼 2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트는 이거의 4배만큼, 4배 같나요? 4바이트만큼 쓰는 게 인트고, 그 다음에 롱은 이거보다 2배, 8바이트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숫자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8바이트 크기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주 작은 숫자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이트 타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바는 기본으로 우리가 숫자를 쓰잖아요. 예를 들면 숫자 5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자바는 이거를 무슨 타입으로 인식하냐면 기본적으로 인트 타입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 5, 예를 들면 int x는 5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x를 뭐라고 했어요? int 타입의 변수 x라고 했었고, 뒤에 나오는 5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literal이라고 했었죠. 이 변수에 대입되는 값을 우리가 literal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 5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얘는 정수 타입이에요. literal인데 정수 타입의 5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숫자를 쓸 때 OL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뒤에 L자가 붙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롱 타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롱 타입일 경우에는 롱 y는 OL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터럴 값인 숫자 OL은 롱 타입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대문자 L이나 소문자 L을 사용해도 되는데 되도록 대문자 L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문자 L 쓰면 숫자 1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버그를 만들어내기 쉽겠죠. 그래서 이제 대문자 L을 쓰는 게 좋습니다. 각 타입별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바이트는 1바이트라고 해서 이제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표현합니다. 이 값의 범위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은 자바라는 언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인데 이런 값의 범위 이런 거 막 머리 아프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공부하는데 흥미를 잃게 돼요. 값의 범위 같은 거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얘는 1바이트짜리 크기, 얘는 2바이트 크기, 이 크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이트는 몇 비트라고 했었냐면 8비트입니다. 1바이트는 이렇게 8개짜리 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트 B는 0이라고 넣어주게 되면은 이 8개짜리 비트에 0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바이트 B는 1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얘는 10진수죠. 10진수는 뭐예요? 0부터 1, 2, 3, 4, 5, 6, 7, 8, 9 요 숫자 0부터 9까지 숫자 10개로 표현하는 게 10진수죠. 그럼 이진수는 뭐예요? 이진수는 0과 1 2개로 표현하는 게 이진수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는 이진수를 안다고 했었는데 1바이트는 0이 8개 채워지는 거예요. 0일 때. 근데 1일 때는 0000000 하고 이게 1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장 큰 수는 얼마냐라고 하면 이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얼마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죠.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얼마냐면 이게 다 1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맨 왼쪽은 얘는 부호 비트라고 해서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부호 비트라고 해서 이 왼쪽 비트가 0이면 양수고
1이면 음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가장 큰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왼쪽인 0이고 나머지가 다 1로 채워진 거예요. 4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정수는 4바이트죠? 4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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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이트라고 했을 때 정수는 가장 큰 수가 맨 왼쪽은 0이고 나머지가 다 1로 채워진 게 정수에서는 가장 큰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진수 얘는 숫자가 얼마가 되겠어요? 이진수 얘가 1의 자리가 되는 거고 얘 2의 1승 자리, 2의 2승 자리, 2의 3승 자리, 2의 4승 자리, 2의 5승 자리, 2의 6승 자리잖아요. 결국 이게 뭐예요? 1의 자리, 2의 1승 자리는 2고 2의 2승 자리는 4고 얘는 8, 16, 32, 6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자리에 1이 있다는 건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수는 얼마가 된다는 거죠?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127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음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음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숫자 1이 있잖아요. 이거 양수예요. 양수 1이 있다 라고 하면 얘를 이진수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양수 1은 0이 몇 개 채워지는 거예요. 0이 7개에 1 이게 양수죠. 1바이트로 표현하는 양수 1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음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컴퓨터는 보수라는 방식을 사용해요. 보수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보수라는 건 뭐냐면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1, 1, 1, 1, 1 몇 개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주고 1은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렇게 보수라는 걸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이라는 걸 해주게 돼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2의 보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1, 1, 1, 1, 1, 1, 1, 1이 나오죠. 이게 음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수를 음수로 바꿀 때는 어떻게 주냐면 이진수로 표현해주고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준 다음에 더하기 1만 해주면 그게 음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음수 1이 됩니다. 그랬을 때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1이죠. 맨 왼쪽 비트가 1이면 음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가 됩니다. 사실 이걸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는 어떻게 여러분들 또 이해하시면 되냐면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에 지금 8비트죠? 8비트 빼기 1부터 2에 8 빼기 1에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수값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8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비트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뭐예요? 쇼트는 2바이트니까 16비트죠. 그래서 16에서 1을 뺀 값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 되는 거고 이 식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식 하나만 알고 있으시면 이것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실수형 타입은 플로트, 더블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요. 플로트는 4바이트 크기의 실수값을 가지고 더블은 8바이트 크기의 실수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숫자 5.2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자바는 더블형 타입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리터럴 값인 숫자 5.2는 더블형이라고 이해를 하고 리터럴 값인 5.2에 뒤에 F가 붙으면 플로트 타입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실수값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더블형 타입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타입별 값의 범위를 보면은 당연히 더블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블이 8바이트니까 더 큰 값을 표현하게 되고 실수를 좀 더 어떻게 돼요? 플로트보다 더 정교한 실수값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소수점 자리가 있잖아요. 점 뒤에 나오는 소수점 자리가 무한히 값을 가질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소수점 뒷자리까지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더블은 플로트보다 더 정교한 소수점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플로트와 더블의 유효 자릿수 차이를 보면 아까 더블이 좀 더 정교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더블은 소수 부분 15자리까지 오차 없이 표현할 수 있고, 플로트는 6자리까지 오차 없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건 이제 우리가 숫자가 나왔으니까 숫자들은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구하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 덧셈은 다 아시죠?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러니까 5 더하기 4는 9, 1, 6. 나머지죠. 정수를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잘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5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2.5인데 0.5는 잘림이 반올림 같은 거 아니에요. 잘림이 발생해서 2가 돼요. D는 2라는 값이 되고, 그 다음에 2는 이 모듈리 연산자라고 하거든요. 나머지 연산자라고 해서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 1은 3하고 나머지 1. 그래서 2가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나오는 건 이제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라고 하는데, 우리 실생활에선 이런 거 안 사용하죠? 그런데 컴퓨터는, 메모리에 있는 값을 증가시키고, 메모리에 있는 것을 감소시킨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 방식이 굉장히 이해가 쉬운 방식이에요. 컴퓨터 입장으로 봤을 땐. 그래서,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는 뭐냐면, 밑에 있는 예제를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A는 5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세미콜론 해주게 되면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 A는 A 더하기 1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5라는 값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1을 더해서 다시 A다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A는 6이 됩니다. 자, B는 4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B 빼기 빼기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B는 B 빼기 1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B가 원래 4라는 값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다 1을 뺀 값을 다시 B에다 넣어주게 되니까 B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되도록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것보단 이렇게 쓰는 게 지금 여러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다 이해 안 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한 글자라도 덜 입력하는 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는 걸 즐겨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술 대입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퀄은 대입 연산자라고 하죠. 그래서 A는 5라고 했으면 5라는 값을 A에다 넣어줘라 이런 뜻이라고 했었고요. A 더하기 이퀄 3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A는 A 더하기 3, A 플러스 이퀄 3이라는 건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A는 A 더하기 3을 줄인 식이 됩니다. 그래서 A가 원래 5였으니까 그 값에다 3을 더한 걸 다시 A에다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A는 8이 되는 거죠. 얘는 뭐예요? B는 4고 B 빼기 이퀄 2라는 건 뭐냐면 B는 B 빼기 2 이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4에서 2를 뺀 값을 다시 넣어주니까 B는 2가 되는 거죠. 얘는 뭐예요? C는 8 해주고 C 곱하기 이퀄은 2 하니까 어떻게 돼요? 8과 2를 곱한 값을 C에다 넣어주니까 C는 16이 됩니다. 얘는 나머지죠. 4를 2로 나눈 나머지 값 들어가니까 D는 2가 되고요. 나머지 연산자는 뭐예요? 5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은 1이 되니까 2가 1이 됩니다. 괄호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수학식 풀 때 보면 괄호부터 풀잖아요. 같습니다. A는 3, B는 5라고 해놓고 C는 A 곱하기 가로 열고 B 플러스 5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되면 먼저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5와 5로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0이죠? A는 3이니까 A 곱하기 10 하니까 C는 30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괄호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곱셈부터 먼저 계산되죠? 그래서 5, 3, 15에 더하기 5니까 D는 20이 되죠. 그래서 서로 계산된 결과가 다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정수와 실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얼마냐? 자, 넘버 이그잼 1이라는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볼 텐데요. 자, 넘버 이그잼 1이라는 걸 작성할 텐데 미리 제가 준비한 코드를 붙여넣기 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작성이 됐죠?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자바가 제공해주는 클래스를 몇 개 사용했었어요. 시스템이라는 클래스 사용했었죠. 자, 이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는 뭘 갖고 있다고 했었어요?
시스템이란 클래스는 in이라는 필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out이라는 필드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근데 in과 out은 무슨 타입이라고 했었냐면 in은 input stream이라는 거였고 out은 print stream이라는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print stream이라는 클래스가 뭘 갖고 있냐면 얘는 println, print 이런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건 println, print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ln 이라고 쓰고 여기 어떤 값을 여러분들이 넣어주게 되면 값이 출력됐었죠. 그래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out, 이 out은 프린트 스트림이고 프린트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println 이란 뜻이 이 점의 의미라고 했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새로 또 등장한 게 있어요. 자바가 제공해주는 클래스 중에서 인티저라고 불리는 클래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자바 API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인티저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인티저라는 클래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클래스 인티저라고 돼 있고요. 이 인티저라는 클래스는 자바 개발자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인티저라는 클래스를 보면은 자, 필드 서머리라고 해서 필드들을 갖고 있는데 이 필드에 뭐가 있냐면 바이트스, 맥스 언더바 밸류, 민 언더바 밸류, 사이즈, 타입 이라고 불리는 필드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필드의 타입은 뭐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int라고 불리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요 인티저라고 불리는 것이 뭘 갖고 있어요? 필드로 맥스 밸류와 민 밸류라는 걸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티저.맥스 밸류라고 인티저가 갖고 있는 맥스 밸류, 인티저가 갖고 있는 민 밸류라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블.맥스 밸류, 더블.민 밸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자바 API에서 더블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구글에서 금방 찾으면 돼요. 구글에서 뭐라고 검색하시면 되냐면 JDK 11 API 더블 이라고 찾아보시면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럼 더블이라는 클래스를 보면은 필드 서머리에 보면 더블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맥스 밸류라는 게 있고 민 밸류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맥스 밸류가 나타내는 값은 이러한 값이고 민 밸류가 나타내는 값은 이러한 값이다. 2에 마이너스 1074승 값이 된다. 이러고 돼 있습니다. 이게 갖고 있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제를 직접 한번 제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작성했었죠? 자, 요거 작성한 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정수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 정수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더블0, 실수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 실수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가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 맥스 밸류, 민 밸류가 이미 값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티저가 갖고 있는 필드 값, 인티저가 갖고 있는 필드 값인데 맥스 언더바 밸류는 정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정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클래스를 사용했었는데 새롭게 이제 자바가 제공해주는 클래스가 몇 개 등장한 거예요. 인티저와 더블. 제가 또 자연스럽게 또 클래스란 말을 썼는데 앞으로 또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네, 배울 건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냉장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텔레비전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객체들을 사용하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자동차라고 있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는 뭐가 있어요? 엔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엔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면 이거를 이제 자바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엔진.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이 있고
집에 방이 있다 이러면 집.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바는 여러분들이 왜 어렵게 보이냐? 이 인티저라고 불리는 클래스가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집이나 자동차나 엔진이나 방이나 이런 것들 다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제 사물들의 설계도를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제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 실제 자동차, 이 설계도로 만든 실제 자동차를 우리는 오브젝트, 액체라고 하는 거예요. 설계도와 그 설계도에서 만들어진 것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 오버플로우라는 게 나오는데 오버플로우는 뭐냐? 자, 보세요. 밸류는 10이라고 해줬고 맥스 인트는 인티저.맥스 밸류라고 했어요. 인티저.맥스 밸류는 뭐예요? 정수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거든요. 정수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여기다 넣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출력을 해주는데 밸류에다 플러스 1 해줬고 맥스 인트에다 플러스 1을 해준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직접 한번 코드를 작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10에다 1 더한 건 11이 나왔는데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에다 플러스 1 해줬더니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양수에다가 더하기 1을 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거죠. 자, 이런 현상을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 1바이트짜리 변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1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어떻게 쓴다고 했었어요? 맨 왼쪽 비트는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 되는 거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1을 한 거예요. 얘는 1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에요. 1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인데 여기에 더하기 1을 한 겁니다. 1 더하기 1은 0 되고 하나 올라가고 1 더하기 1은 0 되고 하나 올라가고 계속 하나씩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6, 7, 맨 왼쪽 비트가 1이 돼버리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맨 왼쪽에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맨 왼쪽에 있는 게 부호 비트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부호 비트. 부호 비트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이면 얘는 음수인 거죠. 근데 음수인데 얘 2의 보수법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 왼쪽이 1이고 나머지가 0으로 채워졌을 때 얘가 실제로 음수 얼마인지 궁금하면 거꾸로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1을 일단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하나씩 빌려주니까 0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양수를 음수로 바꿀 때는 어떻게 됐어요? 0을 1로 0으로 바꿔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1, 나머지가 하나, 둘, 셋, 넷, 다, 7이 되죠. 이게 양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128의 자리죠. 그러니까 얘는 표현한 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12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양수는 뭐랬어요? 127이었죠. 127에다가 더하기 1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128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계산할 때 너무 큰 값들끼리 더하게 되면 갑자기 음수값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반대로 음수가 양수가 돼버리는 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게임 같은 거 보면 버그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버그를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셔서 아셔야 될 내용인데, 정수와 실수는 타입별로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될까? 정수와 실수는 저장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메모리에 저장되는 형태를 알아야 오버플로우에 대해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료 구조라는 내용을 학습하면 이러한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전공자도 이런 걸 알려면 이제 자료 구조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프로그래밍 흥미를 잃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요 부분은 꼭 한번 공부해 보시고 조사 한번 해보세요.